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더불어 죽음에 관한 사연 또한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적 인물들이 실제로 겪은 황당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풍부한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철학자도 많았고 또한 유명한 작가들도 많았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역시 그런 작가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고대 그리스 문학계를 대표한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그리스 시민들이 그랬듯이 전쟁에도 직접 참전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둘 모두에 참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았던 이 베테랑 군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참으로 황당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시칠리아 지역을 여행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점이나 예언 같은 미신들을 상당히 신용했는데요. 그는 평소에 점쟁이로부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자신의 최후에 관한 예언을 듣고 높은 나무나 건물 주변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칠리아를 여행하던 때에도 나무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골라다니며 안전한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잠시 들판에서 쉬던 도중 하늘에서는 마침 거북이를 사냥한 독수리가 날고 있었고, 독수리는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서 거북이를 떨어뜨릴 적당한 바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아이스킬로스는 대머리였습니다. 그의 대머리를 단단한 바위라고 착각한 독수리는 자신의 밑에서 쉬고 있던 아이스킬로스의 머리를 향해 무거운 거북이를 떨어뜨려 명중시켰습니다. 그는 그 충격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최후를 예언한 내용만을 믿고 높은 건물들과 나무들을 피해 다녔던 그는 불행하게도 진짜로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북이 때문에 시칠리아에서 황당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극 작가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스웨덴의 왕이었던 아돌프 프레드리크는 다사다난한 생애를 겪었던 왕입니다. 그는 물려줄 후계자가 없던 프레드리크 1세가 사망하고 스웨덴 왕위를 계승한 인물입니다. 당시 스웨덴은 러시아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고, 프레드리크 국왕은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 했지만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름만 왕인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프레드리크 국왕은 어느 날 저녁 만찬에서 훈제 청어와 바닷가재 그리고 샴페인 등을 비롯한 온갖 고급 요리들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왔던 디저트 중에는 스웨덴의 유명한 디저트 중 하나로 알려진 셈라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셈라는 크림이 풍부하게 올려진 빵의 일종입니다. 이날 나온 셈라는 보통의 셈라가 아니라 우유에 적셔서 부드럽게 만든 스타일로 일반 셈라보다는 훨씬 더 먹기가 편한 형태의 칼로리 폭탄급 디저트였다고 합니다. 프레드리크 국왕은 이 셈라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이미 많은 양의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먹기 편한 이 디저트를 계속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양이 무려 14접시나 되었다고 합니다. 속에 들어간 우유 적신 셈라가 불기 시작하며 프레드리크 국왕의 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결국 이날 만찬을 끝마치고 나서 심각한 소화불량과 위장장애에 걸렸습니다. 소화불량은 나아지지 않고 심해졌으며 국왕은 심한 증세로 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드리크 왕은 소화불량으로 겹친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눈을 감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폭식이 아니라 너무 먹지 않아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례 역시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쿠르트 괴델은 상당히 꼼꼼한 성격을 지녔었습니다. 그는 완전성 정리와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며 철학과 수학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미국의 유명 잡지인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아인슈타인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델레 포커트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요. 당시 그녀와의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쿠르트 괴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그녀가 나이트클럽의 무용수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엄청난 반대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녀가 6살이나 연상이었고 이혼 경력이 있었기에 주변에서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보내기도 했지만 염려와는 다르게 그들은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이 너무나 강했던 탓일까요? 이 끈끈한 사랑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말년의 쿠르트 괴델은 편집증이 심해져서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가 아니면 쿠르트 괴델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오직 아내만을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아델레 포커트가 몸이 좋지 않아 오래도록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런 습관을 알고 있던 그녀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의 식사를 챙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쿠르트 괴델은 주변 이웃들이 와서 부인의 부탁으로 만든 음식이라며 식사를 건네도 한 입도 손대지 않거나 혹은 거절해버렸으며 결국 그는 아내가 없는 6개월 동안 음식을 거부한 채 굶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몸 상태는 처참했는데요. 키 168cm에 몸무게는 30kg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전해들은 아내 역시도 매우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장 바티스트 룰리입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에 태어나 루이 14세 시절의 궁정음악가로 일생을 보냈던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페라 작곡을 비롯한 음악가 활동뿐만 아니라 무용수로도 활동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는 이탈리아인 출신이었으며 본명은 조반니 바티스타 룰리였다고 합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법을 배운 그는 발레곡들을 써서 왕의 환심을 사게 되었으며 그를 마음에 들어한 루이 14세는 왕실 작곡가로 임명하며 그는 정식으로 프랑스인으로 귀화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가 출신으로서는 매우 대단하게도 루이 14세 곁에서 비서 직책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살아생전 거의 프랑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고 굉장한 사치를 부렸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 대단한 권력에 비해 그가 최후를 맞이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꽤 초라한 이유였는데요. 자신이 만든 오페라를 직접 지휘하던 장 바티스트는 지휘에 심취한 나머지 지휘봉으로 발가락을 찧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지휘봉이 현대의 지휘봉과 달라서 거의 쇠파이프와 비슷한 형태의 긴 길이에 무거운 무게로 만들어져 있었던 철제 장봉과도 흡사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발가락을 찧은 상처는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골마 들어갔고 당시 중세 유럽의 더러운 위생 환경상 곪은 상처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당장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궁정의 무용가로도 활동했던 그는 절대로 발가락은 절단할 수 없다고 버텼고 상처는 더욱 빠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썩은 상처에서 발생한 폐혈증과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개월 만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발가락 상처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현대 마술사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탈출 마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해리 후디니입니다. 물론 그가 탈출 마술만 보여줬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마술에도 당연히 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줬던 탈출 마술들은 이전의 마술계에서 볼 수 없던 도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생매장 당한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시 사용되었던 우유통 안에서 우유통을 단단하게 잠근 다음 자신의 몸을 묶고 그 안에서 탈출하는 마술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가 특별하게 고안한 장치이기도 했던 수조 장치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그 안에 거꾸로 들어간 채로 탈출을 보여주는 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가진 장기 중에서는 지금 보기엔 마술이라기보다 차력에 가까운 신체적인 특기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누가 얼마나 세게 자신의 배를 때리든 간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참을 수 있는 묘기였습니다. 이것은 후디니가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또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복근을 순간적으로 긴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여줄 수 있었던 묘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후디니가 공연을 끝내고 나서 대기실로 찾아온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슬린 고든 화이트헤드였으며 당시 맥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화이트헤드는 후디니에게 진짜로 배를 3개 쳐도 아무렇지 않냐고 물었고 후디니가 미처 준비를 하기도 전에 그의 복부에 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아마추어 권투 선수였기에 후디니는 갑자기 맞은 펀치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으나 이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위험하게도 일부러 주먹을 몇 대 더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후디니는 맹장염에 걸렸고
의사는 후디니에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면 공연을 할 수 없다며 맹장 수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후 벌어진 마술 공연에서 일부 공연이 끝난 뒤 후디니는 엄청난 고통으로 실신하고 말았으나 정신을 차린 뒤 2부 공연을 마칠 정도로 자신의 마술 공연에 대단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바로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게 늦은 상태였고 결국 후디니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맹장 파열로 인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후디니가 목숨을 잃게 된 원인을 제공한 화이트헤드는 이후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후디니를 죽게 한 사람이란 비난을 평생 받다가 가난에 시달렸고 영양실조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이사도라 덩컨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무용수였으며 현대 무용의 창시자이자 그 기반을 다진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여성입니다. 원래는 발레를 배우기도 했었지만 발레의 정형화된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스 조각상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현대적인 자유무용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922년 소련 정부의 초청을 받아 무용학교를 운영했고 이 당시 소련에서 만난 25살의 시인이었던 세르게이 예세닌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당시 덩컨의 나이는 44살이었습니다. 둘은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은 그다지 순탄치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마친 덩컨은 소련으로 돌아가 결국 예세닌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도라 덩컨은 말년에 프랑스에서 지냈습니다. 그녀가 미국이나 소련에서 지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프랑스가 이념적으로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예술적으로도 볼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27년 그녀는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예세닌이 평소에 좋아하던 아름다운 스카프를 두르고 친구가 몰고 온 자동차에 올라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프랑스어로 자신은 영광을 향해 떠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메고 있던 그녀의 스카프가 차의 뒷바퀴 축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가녀린 목은 빠르게 감겨 들어가 강한 충격으로 인해 목뼈가 부러진 채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담으로 그녀가 타고 있었던 자동차가 부가티사의 자동차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1968년에 만들어진 영화인 맨발의 이사도라에서 해당 장면을 묘사하며 부가티사의 자동차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짐작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차는 부가티가 아니라 프랑스 아밀카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인 그랑스포르라는 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부가티에서 제작된 자동차와 아밀카에서 제작된 그랑스포르는 모양도 비슷했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는 그랑스포르가 유력하며 스카프가 차축에 감기기에 더 쉬운 형태였다고 합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개의 사연이 있다고들 합니다. 죽음에 얽힌 사연들 역시도 매우 다양하기 마련인데요. 어떤 사연이든 비극적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유명인들이 겪었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